일본 크루즈선 탑승자들이 격리된 지 보름 만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배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하선한 승객들은 추가 격리 없이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된 크루즈선에서 승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2주 동안의 격리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배 안에 남아있는 3,000명 가운데 오늘은 500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일본인 승객입니다. 아직 배에 남은 8명의 한국인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1명이 오늘 하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국인도 특이한 유증상자가 없어 전원 하선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현지 영사관이 전했습니다. 本当にもう不安でね仕方ないと思うんでね、その人たちのことを思うとね、本当早く日常の生活にね戻ってほしいなとはね思いますよね。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승객들에 대한 하선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고 하선한 승객들을 추가 격리 없이 곧바로 귀가하도록 해 또 다른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자국민을 가장 먼저 대피시킨 미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승객들을 별도 격리하기로 했고, 자국민 이송을 준비 중인 호주와 타이완 등도 추가 격리 방침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군 사무기를 통해 오늘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7명도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앞으로 2주 동안 격리된 채 머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태규입니다. 네,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을지대병원 우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료계가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경고했었는데요. 우려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난다는 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감염원을 확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감염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확산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감염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고, 이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확정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29번, 30번, 31번, 그 다음에 또 생겨난 이 환자들, 이분들은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특히 31번 환자를 통해서 지금 감염이 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외에 그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람들 중에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성동구에서 발생한 분도 지금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찾을 방법이 없고, 이제는 지역사회로 감염원이 흘러나갔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때는 이제 예방 방법, 통제 방법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질병관리본부의 오늘 브리핑을 보면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 예방법 외에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 새로운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지금 새로운 방향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감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훨씬 더 대대적이고 또 지역사회와 동일하게 같이 중앙정부나 지역사회가 같이 그다음에 또 의료진들도 다 같이 이 감염 확산을 위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또는 국지적인 이런 이 방역 대책, 그다음에 자가격리, 또 신고 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손볼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때와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네네. 되는데 당시에 4차 감염이 26명이나 발생을 했었고 한 사람이 최대 30명 가까이 감염시키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도 5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31번 환자가 이 다니는 교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31번 환자를 슈퍼 감염자, 전파자. 슈퍼 전파자로 네.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슈퍼 전파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경우 슈퍼 전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31번 환자분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께 감염을 시켜드린 슈퍼 전파자로 정의해야 옳습니다. 이런 분이 한번 나오면 이분의 동선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 감염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새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